여러분, 역대급 불경기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파와 양극화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부동산들이 완전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부동산도 힘든데 과연 전원주택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전원주택 시장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현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누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부동산이라고 검색해보면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지금같이 매수 심리가 떨어져 있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하는 영상들도 있는데요. 그런 영상들 댓글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식이 부동산은 끝났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니 중개업으로 삼고 있는 저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앞이 정말 깜깜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가셔서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사장님이 혼자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문을 닫은 곳도 꽤 많이 보일 거예요. 잘 나가는 아파트도 거래량이 줄고 빌라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으니 참으로 답을 찾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럼 아파트나 빌라보다 참는 사람이 적은 전원주택 시장은 어떨까요? 전원주택 시장은 올 겨울 들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물 영상을 올리면 아직도 오전에 전화가 20통씩 옵니다. 신기하시죠? 20통이나 오다니 그 정도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거 그거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님일까요? 네,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마치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것처럼요. 또 손님이라면 물어보지 않을 세세한 정보와 정확한 주소를 물어봅니다. 매물을 보기 위해 약속을 잡자고 하면 주소만 그냥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전화하는 걸까요? 네, 바로 부동산 컨설팅이나 매물을 빼가기 위한 경쟁업체들입니다. 20통 중 한 18통이 그런 전화입니다. 그러니 손님 전화는 없고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업체들끼리 전화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손님인 척해도 다 티가 납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2024년 가장 많이 폐업한 자영업이 공인중개소, 즉 부동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처참하지 않나요? 식당부터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죽겠다, 차라리 코로나가 더 나았다라는 말들을 하시는데요. 부동산들은 더 심각합니다.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그냥 앞이 안 보입니다.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당을 그만두시더라도 다른 아이템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만두면 다른 곳에다 차리기보다는 그냥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매주 업로드하고 촬영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는 믿음과 전원주택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 시장의 장점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세컨하우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면 덩달아 혜택을 받는 곳이 또 전원주택입니다. 신기하게도 아파트 시장이 좋으면 전원주택 시장도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주식이나 코인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안정적이고 좀 변동성이 적은 부동산을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남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을 몇 천 평 가지고 있다는 말 들으면 어떤가요? 망할 것 같나요? 네. 그런데 반대로 친구가 주식에 돈을 다 넣었다, 코인에 돈을 다 넣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가요? 물론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좋으면 이야기 다르겠지만 평생 그걸 한다고 한다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는 있지만 입지만 좋다면 정말로 폭망하는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아직도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데는 부동산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원주택도 입지가 좋은 곳은 내놓지도 않고 내놔도 굉장히 비싸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도 줄어들고 점점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부동산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폭락론자 영상 댓글을 보면 강남 아파트가 앞으로 70% 빠져야 정상화다. 강남 아파트 5억이 제값이다. 이런 좀 터무니없고 현실감 없는 댓글이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먹지 못할 거 다 같이 죽어보자 라는 심보인 거죠. 그러나 발행과 현실은 다릅니다. 강남 아파트가 70% 빠질 거다, 강남 아파트 5억이 적당하다.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 있는 사람은 왜 살까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돈이 남아돌아서 그럴까요? 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돈이 남아돌아서, 돈 쓸 곳이 없어서 비싼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원주택도 마찬가지로 자산 증식으로만 바라보지 않으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삶의 여유와 휴식을 원하신다면 전원주택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도시형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주거 공간입니다. 하지만 잘 맞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트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을 투자로 바라보는 분들께는 전원주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을 안식처로 바라보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단, 제가 매일 얘기하는 최악의 전원주택을 고르시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최악의 주택 5가지 피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가 문제 있는 주택. 도로가 문제 있으면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건 뭐 되팔지도 못합니다. 즉, 골칫덩어리가 되고 도로 주인에게 갑질만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택은 매매가 잘 안 되고 경매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유튜브 보시면 경매로 막 빵원, 6억에서 빵원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데들은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시와 너무 동떨어진 전원주택. 병원이 가장 중요한데 도시와 떨어지면 병원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도권 근처의 전원주택이나 도시 근처의 전원주택을 추천드립니다. 도시 접근성은 더 말하면 입맛 아픕니다. 세 번째, 눈탱이 치는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시세 상승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에 살 때 가격을 후려쳐서 사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후회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사시길 추천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발품 탑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네 번째, 마을 분위기를 체크해야 됩니다.
수도권 근처 전원주택은 그런 일이 없지만 가끔 이장님의 횡포나 집단 따돌림, 마을 회비 등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기에 마을 분위기는 체크해야 합니다. 마을 분위기 체크하는 방법은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좀 외지인들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불법 건축물, 토지 용도 등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원주택은 전문 부동산을 추천드립니다. 도시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거래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요. 전원주택은 다릅니다.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추후 거래 시에도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길 추천합니다. 양평에서 거래하신다면 저희 발품 탑부동산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전원주택을 고르지 않는다면 전원주택도 자산을 지키는 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 형태가 다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좋은 건 알지만 우리에게는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어야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본론으로 들어오면 전원주택 시장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 언젠가는 다시 꽃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좋은 매물, 저렴한 매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신다면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제가 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버텨나갑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